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기장의 성질 하나 중에서 큰 걸 하나 알아봤습니다. 전기장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알았던 게 가우스 법칙이었죠.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일단 전기장의 성질이라 그러면 이건 공간의 성질이에요. 더 이상 뭐 전화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 공간에 대해서 성질을 가지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폐곡면을 잡습니다. 임의의 폐곡면. 임의의 폐곡면을 닫혀 있다는 게 닫힌 폐곡면이니까 안하고 밖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밖이 있는 폐곡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각 표면에 대해서 안에서 밖으로 가는 방향으로 수직 방향을 정해주고,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나서 각 그 면적마다 내가 전기장을 다 따로 떼면은, 다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각 수직면에 어떤 전기장 E가 있고 각도가 세타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 다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하고 델타 A라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테타를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폐곡면 속의 내부의 전하 하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전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게 0이 된다는 거고, 플러스 Q가 있으면 플러스 Q가 되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 마이너스 Q가 되고,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같이 있으면은, 여기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Q가 같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쿨롬 법칙을 거꾸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한 평면, 대전된 전하가 깔려있는 무한 평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걸 구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넘어온 것이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하고 전기 포텐셜 하다가 말았어요. 자, 뭐 전기를 떠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U2 U1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이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마이너스가 반드시 하나 들어오고, 어떻게 되냐면은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로 가는 동안 힘이 해준 1입니다. 그 힘이 해준 1의 양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마이너스로 사인을 바꾸면은 그게 1번 위치와 2번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론 이제 중력에 의하면은 UH라는 것은 MGH라, 물론 플러스 이제 U0가 붙죠, 여기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정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걸 중력이 아니라 전기가 하는, 그리고 전기력이 하는 일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자, 그럼 이제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거기 Q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테스트 전하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시그마에다가 F에다가, 시그마를 하지 말고 그냥 F에다가 시그마를 합시다. F의 크기에다가 델타 L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테타, 힘을 쭉 다 더한 거죠. 그래서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로 내가 경로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각각을 다 쪼개가지고, 요 구간에서, 델타 L 구간에서 힘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값이 코사인 테타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원래 2를 계산할 때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에 코사인 테타를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차주에다가 전기장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Q0로 나눌 테니까 결국에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1의 위치에서 이 또 좀 새로 써야 되겠네요.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이거는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쓰고 이거는 결국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요거는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로 가는 동안 전기장과 이거 움직인 거리와 각도를 곱해가지고 또 붙인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과 델타 L에다가 길이에다가 코사인 데이터를 곱해주면 이걸 다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의 단위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그걸 줄이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줄 에너지를 전하 Q 차지로 나눴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은 그걸 줄 퍼 쿨롬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1볼트라고 씁니다. 1볼트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전기 포텐셜을 하나 구하다가 말았어요. 일단 우선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는 뭐 쉽게 구했고 그거는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는 중력 구하는 거와 똑같았어요. 균일한 전기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다 말았던 것이 여기 플러스 Q라는 BQ로 합시다. BQ라는 플러스 Q라는 차지가 있고 내가 여기서 반경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 전기 포텐셜 VR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도 그렇고 전기 포텐셜도 그렇고 절대값은 없습니다. 절대값은 없이 항상 저 차이만 정하기 때문에 두 개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한 점의 차이를 여기를 무한대로 놓읍시다. 그래서 여기 V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자,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거의 가정한 것이 이렇게 힘이 해준 일인데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1번 위치하고 2번 위치의 차이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바꿨다면은 또는 이렇게 바꿨다면은 가는 길에 따라서 이 해준 일의 양이 달라지면은 사실은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위치 두 개만 잡으면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만 같으면은 답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할 이야기 필요가 없는 거죠. 가는 길마다 다 달라지면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위치만 정해지기 때문에 경로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보존력인데 중력은 보존력이고 증명은 안 하겠지만은 전기력은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점하고 저 점 사이의 경로를 내가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잡아도 되는데 제일 쉬운 경로가 물론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오는 경로겠죠. 이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은 저대로 정의를 해봅시다. VR, 이게 이제 2번 점입니다. 2번. 여기가 1번 점이고. 그럼 VR 마이너스 V 무한대는 똑같이 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무언가를 적분을 하는데 전기장의 크기하고 길이하고 코사인 테타를 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내가 이제 이 테스트 전하 사실 이제 전기장으로 계산하면은 테스트 전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로를 따라 출발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출발합시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작은 길이를 가고 또 길이를 가고 작은 길이를 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자,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에다가 나가는 방향 R 방향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만약 여기서 거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R이라면은 여기에서의 크기는 이거는 사실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 R제곱분의 Q, R 방향, 밖으로 나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코사인 테타가 얼마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테타는 180도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하고 전기장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은 결국엔 이거는 마이너스 9코스 다 더하는데 F에다가 델타 L 대신에 델타 R이라고 씁시다. 자, 결국은 내가 이 먼 거리를 짜갠 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테타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저기서 내가 쭉 오는데 전기장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시그마 델타 R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숫자로 좀 바꿔봅시다. 숫자는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가 저렇게 개념적으로만 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VR 마이너스 V 무한대는 시그마 전기장에다가 델타 R을 다 더하는 건데, 자, 전기장의 크기를 먼저 써주죠. 이거는 R 제곱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 Q 써주고 R 제곱분의 1 다음에 델타 R이 됩니다. 이건 이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중에 꺼낸다 그러고, 자, 이제 이거 더하기 하는 방법이죠. 다 더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무한대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더해올 수도 있고, 더하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더해가도 됩니다. 더하는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값이 같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원래 가는 방향이니까 내가 그냥 저 무한대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때 미적분학에서 적분은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적분 안 배운 사람. 미적분학을 안 들은 사람. 수학에서. 없죠. 자, 미적분학의 정의를 좀 잘 봐야 돼요. 미적분학의 정의에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적분의 정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를 하는데 fxi에다가 그 다음에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를 하고 이거를 i는 1에서 n까지 다 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이게 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x1은 a고 xn 플러스 1은 b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구간에서 항상 이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두 개를 잡는데 하나는 이게 더 오른쪽에 있는 거고 요게 더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적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식으로 바꾼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있으면 이게 적분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는 이거는 그냥 빼도 되죠. 이거는 뭐 상수니까 상관이 없고 적분을 하는데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는 무한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끝점이 어디냐? 우리는 R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 이거를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델타 X라고 부르는 거죠. 그 델타 X가 dx로 바뀌는데 여기서 그냥 델타 R을 dr로 쓴다. 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답이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보면 일부러 델타 R에 절대값을 붙여줬습니다. 델타 R에 절대값을 붙여줬죠. 무한대에서 R로 보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요게 Ri 플러스 1이고 요게 Ri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저쪽에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내가 Ri 플러스 1 마이너스 Ri를 하면은 음수가 나옵니다. 저기는 내가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0에서부터 1까지 하면은 0부터 세니까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 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세 나오면은 이게 음수가 나와요. 결국에서 내가 말하는 여기서 dr이라는 것이 이게 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마이너스 dr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무한대에서 r까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dr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하면은 r분의 1 무한대에서 r까지죠. 이거 이제 저거 격분 계산하면 r분의 1이 나오니까, 자, 이러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q는 나오고, r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이죠. 자,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없어지고, 결국에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은 답이 뭐냐 하면은 VR 마이너스 V 무한대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반대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쪽으로 세가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이제 그럼 r부터 세겠다. 더하기를 r부터 하겠다. 그럼 이거 없어지죠. 왜냐면 이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나가면은 ri 플러스 1이 이거고 ri가 이거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포지티브가 나옵니다. 양수가. 그래서 일부러 굳이 마이너스를 더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 대신에 여기가 r부터 무한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데 r부터 무한대가 되고, 답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이 돼가지고 답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적분은 답이 같이 나와야 되죠. 물론 내가 더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더하기를 했는데 더하는 거를 이쪽에서부터 더해가나 저쪽에서 더해가나 답은 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사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학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 몇 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은 답은 두 개의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두 위치의 두 지점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 점과 2번 점과 1번 점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저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랬지만은 전기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편리한 값을 줘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준점을 무한대점에서 R 무한대점에서 전기 포텐셜 무한대를 0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참 편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VR이라는 것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Q분의 이거 R분의 Q R분의 Q가 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점 전하가 있을 때, 한 점 전하가 있을 때 점 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의 전기 포텐셜은 무한대에 있는 전기 포텐셜을 0으로 잡아 주었을 때 저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기억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저절로 가정을 하죠, 되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안에는 사실은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이만이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붙여줘도 돼요. 내가 이거를 0으로 안 잡고 100만 볼트로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볼트로 붙여주면은 100만 볼트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서 상관이 있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전기 들어옵니다. 가정용 전기 220볼트라고 그러죠. 220볼트라는 것은 여기서 가정용 전기 220볼트라는 것은 두 전선줄 사이의 전압 차이가 포텐셜 차이가 220볼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전기줄이 100만 볼트고 두 번째 전기줄이 100만 220볼트라면은 그 전기줄을 여러분들 선풍기나 냉장고에 연결하면은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그거는 전기 포텐셜 차이만을 가지고 작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가 100만 볼트고 하나가 100만 220볼트라면 잘 돌아가는데 사람은 땅에 다 있죠, 되게. 사람의 땅에 다 있고 지구는 워낙 큰 물체이기 때문에 지구는 여러분들 사실 땅을 보면 도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거의 도체로 봐도 됩니다. 완전 도체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구의 포텐셜은 0입니다. 0으로 잡습니다. 자, 0으로 잡고 나면은 사람은 전기 포텐셜이 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줄 두 줄 중에 하나가 100만 볼트로 맞춰져 있으면 사람이 그 손을 잡으면은 그 전기줄과 사람 사이에는 100만 볼트의 전기 포텐셜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가정용 전기 기구에는 사실은 접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접지라는 것은 두 선 중에 한 선을 땅에다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은 반드시 0볼트가 됩니다. 땅하고 같아집니다. 또는 땅하고 같아지니까 사람하고 포텐셜이 같아지는 거예요. 선이 두 줄이 있는데 두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220볼트라면 220볼트라는 전기 포텐셜 차이가 있으면 이거 하나는 내가 땅에다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0볼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겠죠. 사실 모르죠. 그러나 사람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선하고 사람하고는 포텐셜이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도체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 포텐셜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이 이거를 잡으면은 두 선 중에 한 선을 잡으면은 아무런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 접지가 되어 있는 선을 잡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220볼트짜리를 잡으면은 그때 전기가 흐르는 거죠. 자, 이 접지를 왜 하느냐? 안에 놓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땅하고 거의 0볼트에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예를 들어서 500볼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720볼트가 되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손을 잡았으면은 500볼트의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게 중요한 것이 세탁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탁기는 사람이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러분들 사실 집안에 쓰는 가전 도구를 보면은 접지가 없습니다. 따로 선을 이렇게 땅에 연결하는 게 없는데 세탁기에는 보면은 뒤에 접지선이 나와 있어가지고 수도 파이프에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수도 파이프에 연결하냐? 파이프가 땅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 도체로 연결되어 버리죠. 그래서 다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다른 쪽 선을 잡았을 때 뭐 수천 볼트의 전기 포텐셜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껏해야 220볼트를 느낀다는 거죠. 물론 이제 220볼트도 꽤 큰 충격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700볼트, 1000볼트를 잡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포텐셜은 반드시 차이가 중요한 거지, 이 두 개 차이가 중요한 거지, 절대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화 하나를 가지고 전기 포텐셜을 구해봤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Q를 그냥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Q1이 있고, 여기 Q2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점의 전기 포텐셜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E1과 E2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벡터 합으로. 그래서 여기 이 점에 있는 전기장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E1이 있었고 이 점에 보면은 E2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기 이 무한대에서 내가 이만큼 오는데 그러면 모든 점마다 전기장이 E1이 있었고 E2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합을 더하는데 이 모든 점마다 내가 이거를 E1 더하기 E2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E1 더하기 E2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저기 벡터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전기 포텐셜 위치하고 이것이 만들어낸 전기 포텐셜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전기 포텐셜은 결국에는 뭐 거리는 없죠. V라는 것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1분의 Q1에다가 이걸 R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2분의 Q2를 더하면 됩니다. 전기 포텐셜은 스칼라양입니다. 그래서 벡터 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편리한 점이죠. 전기장을 구하려면은 이 점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해서 벡터를 구하고 이걸 해서 벡터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벡터 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점의 전기 포텐셜을 구하라 그러면은 벡터는 잊어버려도 되고 그야말로 스칼라 양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또 이제 공 모양의 전하 분포가 있으면은 분포가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 어떻게 주어지냐?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 모든 전하가 중심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에다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총 전하 Q를 적어주면은 그러면 저게 전기 포텐셜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구껍질, 공껍질. 공껍질 모양의 전하분포. 균일한 전하분포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럼 이 내부의 전기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 자, 내부의 전기 포텐셜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 적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공껍질 모양으로 균일하게 전하 분포가 있으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에는 0입니다. 자, 전기장이 0이면은, 자, 그러면 내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V1하고 V2를 해가지고 V2, V1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구해봅시다. 이거는 또 이제 뭐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해하고 뭐 델타 L을 해가지고 뭐 코사인 베타를 하겠죠. 근데 무조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었어요. 그게 답은 무조건 보나마나 0입니다.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내가 이 점을 잡으나 이 점을 잡으나 그래서 결국에는 V2는 V1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는 공껍질 모양의 균일한 전하 분포가 있을 때 내부의 전기 포텐셜은 일정하다. 상수가 됩니다. 모두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상수가 되느냐? 공껍질 모양이니까 여기까지 상수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점을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럼 중심점을 얼마를 잡고 이 점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표면까지 상수가 됩니다. 자,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공껍질에 있는 전하가 중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V라는 것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Q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껍질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전기 포텐셜이 일정하게 됩니다. 또는 이 표면까지 표면에서 전기 포텐셜은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우리 도체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도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체. 여기다가 전하를 줍시다. 전하를 주면은 뭐 플러스 해가지고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겠죠. 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0입니다. 자, 그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무조건 다 0이에요. 자, 이 말은 결국 여기서 보면은 도체 내부의 전기 포텐셜은 일정하다는 거죠. 값이 같습니다. 도체 내부는 어디를 잡더라도 전기 포텐셜이 다 똑같습니다. 표면까지도 다 똑같아요. 표면에서 내가 1번 점을 하나, 2번 점을 하나, 여기 3번, 4번 다 똑같습니다. 또는 이제 도체 표면의 전기 포텐셜도 일정합니다. 도체 표면까지도 일정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접지의 방법이에요. 접지를 하게 되면은, 자, 도체로 모든 것을 연결하면은 연결된 모든 도체가 전기 포텐셜이 같아집니다. 왜냐면 하나의 도체로 다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도체끼리 연결된 모든 도체는 전기 포텐셜이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구리 전선줄을, 한 도체를 땅에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기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전기 포텐셜이 같아져서 두 선 중에 한 선은 그냥 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지가 된 걸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전기 포텐셜이 일정한 이 면을, 요거를 등전위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포텐셜이 일정한 면이죠. 요걸 등전위면, 물론 안에도 일정하니까 이거는 좀 이 안에 내부까지도 일정하니까 약간 특별한데, 일반적으로 전기 포텐셜이 같아지는 면을 등전위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를 하나를 놓고 보면은, 전화가 여기 플러스 Q가 하나가 있으면은, 등전위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여기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등전위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리가 R자리라면은, 이 면에 있는 전기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분의 Q로 일정합니다. 요 구표면에는. 물론 이제 그 다음 등전이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두 번째 등전이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전이면이 나오고, 네 번째가 나오고, 뭐 마음대로 그릴 수. 자, 그럼 이제 등전이면의 성질을 좀 몇 가지만 잠깐 봅시다. 제가 이렇게 등전이면을 하나 그리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V1이 되고 V2라고 합시다. 그 요 면 위에서는 저 전기 포텐셜이 일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데 요 위에서는 일정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면에서 내가 여기서 1번을 잡고 여기서 2번을 잡아가지고 면 위에서 움직입시다. 면 위에서. 이걸 여기서 이 면이 있는데 이 등전이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지 말고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갑시다. 이렇게 움직여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아냐 하면은 V2-V1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등전이면의 정의가 그거였으니까. V2나 V2랑 같아야 되는 게 이게 등전이면이었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굉장히 가까이 하죠. 이렇게. 상당히. 2번을 가까이 놓읍시다. 그래서 1번 점이 여기 있으면은 2번 점을 여기 놓고 아주 가까이. 이거를 그냥 뭐 델타 L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로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거에 여기서 원래 전위차의 정의는 V2-V1을 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뭐 이거 너무 가까우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전기장에다가 델타 L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0이라는 겁니다. 이게 0이라는 거죠. 자, 0인데 델타 L은 0이 아닙니다. 델타 L은 0이 아니고 내가 또 2번 점을 반드시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여기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다 잡아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이 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면 위에서 잡으면 전부 다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코사인 테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모조리 0이에요. 그 말은 전기장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코사인 테타는 0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면이 있는데, 뭐 평면으로 잡죠. 그럼 내가 여기서 델타 L이라는 방향으로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전기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에서 전기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게 세타겠죠. 전기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코사인 테타가 0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등전이면이면은 등전이면이라면 저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0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장이 0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0이 되죠. 근데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전기장의 코사인 데이터 성분은 0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이거는 전기장의 장의 면에 평행한 성분입니다. 성분이 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기 전기장에 대해서 코사인 테타를 하면은 이 면에 평행한 성분의 크기가 나오고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또 뭐냐 하면은 전기장은 등전위면의 수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등전위면이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등전위면이 있으면은 이 등전위면에서 전기장은 무조건 수직을 해야 됩니다. 등전위면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굉장히 확실하죠. 여기서 내가 구 모양으로 잡으면은 모든 점에서 구 표면에서 전기장은 이 구 표면에 대해서 다 수직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등전위면이 있으면은 등전위면에서의 전기장은 반드시 그 면에 수직이어야 됩니다. 수직이 아니라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가지고 전기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전기장 방향으로 1번하고 2번으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V2에서 V1을 뺀 것이 0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러면은 이 면이 등전위면이라는 가정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등전위면에서는 반드시 전기장은 수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곧 도체로 옵시다. 도체 오면은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기장이 0이었고 요게 등전위면이니까. 그래서 도체에서의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그 어느 도체가 있든지 도체가 있으면은 항상 도체 표면에서는 도체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도체 표면의 수직입니다. 수직이 안 되면은 등전위면이 안 되죠. 또는 도체에서 수직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체 표면이라고 합시다. 도체 표면에 전하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점에서 전기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전기장을 성분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직인 성분과 옆에 표면에 평행한 성분으로. 자, 이 표면에 평행한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하에다가 힘을 줍니다. 결국에는 이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 평행한 성분이 있으면은 전하들이 다시 이동을 해버립니다.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전기장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 표면에서는 무조건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이 도체에 대해서 수직이 되고 또는 다른 말로 도체 표면은 자동적으로 등전위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기장은 등전위면에서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번 점을 이렇게 잡는데 2번 점을 여기 잡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서 V2 마이너스 V1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대로 전위차가 있으니까 V2 마이너스 V1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내가 전기장을 적분을 하면은 전기장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등전위면 차이 두 개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 포텐셜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이폴 전기 쌍극자 문제로 가봅시다. 자, 전기 쌍극자는 여기다가 플러스 Q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Q를 놔가지고 두 개의 거리 차이가
D가 되도록 하면은 이게 전기 쌍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리, 여기서 이걸 이제 G는 0이라고 하고, 여기를 G점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구해봅시다. 포텐셜은 조금 전에 봤듯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처음에 그 거리까지는 이거는 G-D 분의 Q가 되고 플러스 Q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까지는 플러스에다가 G 플러스 D의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 전기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 게 그냥 두 스칼라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벡터 합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까지 나오고 G 마이너스 D 분의 1 마이너스 G 플러스 D 분의 1이 되죠. 이거 2분의 반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통분을 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G 마이너스 G 제곱 마이너스 D분의 2의 제곱분의 G 플러스 D분의 2 마이너스 G 플러스 D분의 2가 돼가지고 이건 없어지고 결국에는 QD가 나오고 4파이 엡실론 제로로 나온 다음에 G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만약에 G가 D보다 무지무지 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물 분자력이 하나 갖다 놓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전기 포텐셜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그럼 사실 뭐 이거 무시해도 되죠, 거의. 그러면은 전기 포텐셜 VG라는 것은 다이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오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P가 되고, 요거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G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모멘트의 전기 포텐셜. 여기서 G제곱,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조금 전에 봤던 전기 포텐셜, 전하 하나짜리는, 그러니까 전하 플러스 Q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VR이라는 것이 4파이 엡실론 제곱분의 Q에다가 R분의 1로 됐습니다. 이건 거리 R의 반비례했고, 요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요건 이제 전기장에서도 봤었죠. 전기장을 구할 때 전하 플러스 Q에 의한 전기장은 R 제곱의 반비례했고, 요거는 R 3승의 반비례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전공에서 전기장을 배우면 될 거예요. 전기역학, 전자기학에서 배우면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지금까지 결국에는 전기장이 있으면은 이가 있으면 이걸로 전기 포텐셜 V를 만들어냈습니다. 다 하든지 적분을 하든지 하면은 전기 포텐셜 만들어졌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전기 포텐셜을 알 때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전기 포텐셜은 굉장히 구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두 개 스칼라 값을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답이 나오죠. 자, 이 두 개를 이 전기 포텐셜에서 조금 구하기 힘든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벡터 양입니다. 벡터 양이기 때문에 EX, EY, EG 세 개가 다 필요하고, 이거는 스칼라 양입니다. 스칼라 양이가 V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V라는 숫자에서 하나의 양에서 벡터 양 EX, EY, EG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만들어내려면은 일단 우선 전기 포텐셜 V에 대해서 V를 두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점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이 있고, 여기서 V1이 있고, 여기 V2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정의로 돌아갑시다. 원래 정의대로 돌아갑시다. 원래 정의에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점이라고 그럽시다. 두 점. 거리는 델타 L이라고 그러죠. 두 개 떨어진 거리 델타 L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V2-V1은 원래 정의에 따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L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하면 된다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전기장의 정의였어요. 전기 포텐셜의 정의였어요.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전기장에다가 델타 L을 곱하고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걸로 전기 포텐셜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거꾸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V1을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델타 L을, 이거를 중심으로 X방향으로 델타 L을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축을 하나 정합시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좌표축을 정하는데, 좌표축을 정하는데, 점 1이 있으면은, 점 2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만큼 델타 L의 X방향으로 벡터가 되도록, 요 위치에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정합시다. X방향으로만. 자, 그러면은, 이 V2-V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이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L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데타가 되는데, 여기에 뭐 어떤 전기장 방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것과 이것과의 각도는 테타입니다. 결국에는 이 코사인 데타라는 것은, 이거는 전기장의 X 성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내가 X 방향하고 각도 데타를 계산해 버리면은 코사인 데타를 하면은 전기장의 X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E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EX에다가 델타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전기장의 X 성분 EX라는 것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V2-V1 나누기 델타 L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 포텐셜을 할 때 X 성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X 방향으로 떨어진 두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각각 구합니다. 여기서 1번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구하고 X만큼 떨어진, 델타 L만큼 떨어진 2번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또 하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뺀 다음에 거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1학기 때 미분을 배웠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dV, dx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x 방향으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사실 이게 미분의 정의죠. 여기서 내가 사실은 델타 L을 0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매우 작은 거리로. 물론 여기서 뭐 1m 떨어진 걸로 하면 안 되겠죠. 매우 작은 거리로 하면은 결국에는 x 성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y 성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y 성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내가 x 방향으로 안 잡고 y 방향으로 잡으면 되죠. y 방향으로 잡으면은 이 y는 또 V3-V1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3번 점은 여기라 그러죠. 3번 점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델타 L y 방향으로 가는 점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델타 L 해서 마이너스 보면 되고, 이거는 결국엔 또 마이너스 dV, dy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 성분은 또 한 점을, 네 번째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또 델타 L로 하면 됩니다. G 성분은 XY면은 G를 이렇게 할까요? 델타 L의 G 방향. 여기 4번 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서 이건 또 이제 마이너스 dV, dg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성분의 방향에 따라 방향으로,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구하고 싶으면은 두 점의 전기 포텐셜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또는 Y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Y 방향으로 두 개를 구해가지고 두 개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길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 포텐셜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이 여기가 X
전기 포텐셜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은 EX는 V2 마이너스 V1 나누기 델타 L의 마이너스. 이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나오느냐? 처음에 전기 포텐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전기장에서 전기 포텐셜을 구할 수도 있고, 전기 포텐셜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전기 포텐셜만 알고 있으면 전기장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장을 구하려면 반드시 그 점과 옆에 있는 점의 전기 포텐셜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점에서부터 X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껏 계산해가지고 요 점의 전기 포텐셜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전기장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점을 계산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기 포텐셜이 일정하다면은 V가 일정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V2 마이너스 V1 나누기 델타 L을 하면은 무조건 0이겠죠. V가 일정하니까. 이 말은 전기장이 0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듯이 도체 내에서 전기 포텐셜 V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정하면은 V가 일정하다는 말은 사실은 전기장이 0이라는 말이죠. 또는 전기장이 0이면은 V가 일정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V가 일정하면은 옆으로 내가 한 점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저 차이를 빼더라도 0이니까 전기장 무조건 0이 나오고, 전기장이 0이면은 내가 어느 두 점 사이에 전기장에다가 거리를 어쩌고저쩌고 곱해서 하더라도 0이 나오니까 전기 포텐셜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이 일정하다는 말과 전기장이 0이라는 말은 동치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성질이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무조건 0이 되고,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 포텐셜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도체 표면은 자동적으로 등전이면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도체를 갖다 놓더라도 도체 표면은 자동적으로 등전이면이 됩니다. 요거는 벡터에서 어떻게 되나? 이거 이제 전기장 E하고 V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뒤면은 수학 미적분학에서 배울 겁니다. 벡터 캘큘러스에서 기호도 배우고 뭐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도체가 있어요. 도체. 자, 도체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도체란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벌써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V는 일정하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 반은 풀립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전하를 이렇게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이 표면을 봅시다. 이 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평평해 보이겠죠. 뭐 이렇게 휘인 면이라도 내가 굉장히 가까이 들어보면 거의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지만은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이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듯이. 자, 그럼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고 하면, 이거는 일정하진 않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 무한 평면에다가 내가 전하를 일정하게 깔았는데, 도체 표면에는 전하가 밀도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도체가 구형이 된다면은, 공이 되면은 이때는 표면의 전하가 이거는 일정한 전하 분포가 됩니다. 균일한 또는 균일한. 하지만 공이 아니라 좀 불규칙해지면은
균일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의 전압 밀도하고 이전의 밀도하고 여기의 전압 밀도는 다 다릅니다.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뭐 간단하게 조금 계란 모양, 타원 모양으로 찌그러뜨리면 해도 전압 분포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거 엄청난 수학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자, 누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점의 요 점의 전압 밀도가 시그마라고 답을 줬다고 합시다. 여기가 시그마면 여기는 시그마 프라임이고 여기는 시그마 2 프라임이고 여기는 시그마 3 프라임이고 답은 다 지각할게요. 자, 그럼 전압 밀도를 요 점에서 전압 밀도 시그마로 줬으면은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또 한 가지 아는 건 전기장은 이 점에서 이 면에서 수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수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 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 면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전압 밀도가 시그마라면 이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가우스 법칙을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또 요런 원통을 요렇게 잡아봅시다. 요런 원통을 잡아봅시다. 요렇게 잘리게. 반은 속에 들어가고 반은 밖에 들어오게. 그럼 원통이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표면이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통 속으로 표면을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전기장 E가 있다 그러고, 내부의 전기장은 0이라고, 도체는 0입니다. 0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쓰기 위해서, 자, 원통도 원통하고 면하고는 수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옆면에서 나오는 플럭스는 없겠죠. 옆면에서는 이쪽 면, 이 옆면에서는 전기장하고 면의 수직 방향하고 방향과 서로 수직이죠. 그리고 왜냐면 면의 수직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 테니까. 그래서 옆면에서는 저 플럭스가 없습니다. 저기 플럭스가 파이 옆면은 0이 되고, 윗면은 이거를 통을 너무 길게 빼지 말고 여기 너무 내가 굉장히 가까이 잡으면은 윗면은 파이라는 것은 E에다가 델타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면적을 델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아랫면 파이는 E에다가 델타 A인데, 저기 도체 내부는 전기장 0이었죠. 그래서 답은 0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잡은 폐곡면을 지나가는 플럭스는 전기장에다가 델타 A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이 폐곡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이 돼야 되는데, 전하량은 전하 밀도가 시그마라고 답을 줬으니까 결국에는 시그마 델타 A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또는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전기장의 크기를 측정하면은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표면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은 바로 그 표면의 전하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자, 이 결과하고 지난 시간에 무한 평면에다가 내가 전하를 플러스로 이렇게 줬을 때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의 크기는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우리가 냈습니다. 이것과 이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는 전기장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둘 다 있습니다. 이쪽이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줄어든 거고, 여기는 안쪽이 도체입니다.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플럭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의 2배가 됩니다. 요 두 개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가 도체일 때 하고 그냥 면에다가 내가 전하를 줬을 때 하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도체 그냥
이 면에다가 전화 준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2분의 1 나오고 하나는 2분의 1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도체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축전지라고 그러죠. 축전기. 영어로 말하는 커패시터. 또 옛날 책을 보면 콘덴서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뭐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리에서는 물론 커패시터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말로는 축전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도체가 있으면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제 평형판 축전기가 대부분이니까 우선 판 하나를 준비를 하죠. 도체판을 준비합시다. 간격이 두께가 T인 도체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T인 도체판을 준비합시다. 도체판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면적은 A라고 합시다. 면적은 A인 도체판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전하 Q를 준다고 합시다. Q를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하는 어디 분포하죠? 도체 표면에 분포해야 되죠. 도체 표면에 분포하니까 사실은 여기하고 이렇게 쭉 분포를 하고 여기도 있을 테고 여기도 있습니다. 두께가 있으니까. 자, 근데 1학년 문제에서 우리가 1학년 문제에서 사실 1학년 문제가 아니라 물리과 2학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전하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전하가 이 양쪽 면에만 존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하가 2분의 Q가 있을 테고 여기에 2분의 Q가 있겠죠. 이거는 대칭으로 딱 반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거 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또 엄청난 가정을 하는 것이 전하 분포가 각 표면의 전하 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표면의 전하 분포는 일정하다. 분포는 균일하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좀 달라져요. 되게 모서리로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거짓말인데 1학년 때는 할 수 없죠. 좀 거짓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쪽 두 쪽 다 균일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판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판을 하나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전기장이 안에는 전기장이 0입니다. 도체판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0입니다. 안에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이쪽에도 전기장이 있을 테고 이쪽에도 전기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면적이 A라고 그러고 전하분포가 균일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시그마는 여기에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A분의 Q over 2가 되겠죠. 전하 반반씩 나눴으니까 Q를 줬는데 이쪽 반 나눴고 면적 A에다가 균일하게 쫙 발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이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엡실론 제로 A 분의 Q over 2가 되죠. 또는 2 엡실론 제로 A 분의 Q가 됩니다. 이쪽에 있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크기는 2 엡실론 제로 A 분의 Q가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저런 거 복잡하게 써놓은 거 빼고 딱 간략하게 답만 써보면은 요런 판이 있습니다. 면적이 A인 판이 있습니다. 판에다가 전하 Q를 줬어요. Q를 주면은 이쪽으로 전기장이 나오는데
2 epsilon 0 A분의 Q라는 전기장이 나오고, 이쪽으로 또 전기장이 2 epsilon 0 A분의 Q라는 전기장 두 개가 두 양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조금 전에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 내용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전기장 이쪽으로 나가고, 여기도 전기장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답도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A분의 Q를 보면은 그냥 이거를 두께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내가 Q를 줬을 때 이 전압 밀도가 나오겠죠. 양쪽에 두 개 더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판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여기다가 똑같은 판인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Q를 줍시다. 저쪽엔 플러스 Q를 주고 여기 마이너스 Q를 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모일 테고, 여기에 시그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Q가 되고, 여기에 전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전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이의 크기는 2 epsilon 0 A분의 Q로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Q를 주는 바람에 이 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Q를 줬기 때문에 판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장은 이 판의 수직입니다. 이 면에.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항상 수직해야 되니까 둘 다 수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판을 그냥 가까이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두 판을 가까이 갖다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하나를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가까이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 마이너스 Q짜리고 지금 플러스 Q짜리였죠. 자, 가까이 가면은 원래는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몰려 있었고, 여기도 반이 이렇게 몰려 있었죠.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여기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면에 있는 플러스가 다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더 이상 여기 남아있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이 플러스는 쭉 없어지고, 여기에 모든 플러스가 다 여기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여기에 모든 마이너스가 여기 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가 차지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주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주는데, 이 판이 따로따로 놓을 때는 내가 판 한 장만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 Q를 주면은 양쪽 면에다가 반반씩 나눠 가지는데, 내가 플러스 Q를 가진 판과 마이너스 Q를 가진 판을 가까이 갖다 붙이면은 그때는 서로 마주 보는 면에서만 차지가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좀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전기장의 크기가 이제 밀도가, 시그마가 더 이상 2 epsilon 0 A분의 Q가 아니라 저 시그마가 A분의 Q가 되고, 여기에 시그마는 마이너스 A분의 Q가 됩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은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서는 전기장은 이런 방향이 되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 있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epsilon 0분의 시그마 또는 epsilon 0 A분의 Q가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값습니다. 그래서 두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는 epsilon 0 A분의 Q로 주어집니다. 두 평행판이 있으면은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겨나고, 전기장이 생겨나고 그 크기는 epsilon 0 A분의 Q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자, 축전기라는 게 전기를 저장하는 건데, 양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지를 저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이쪽 표면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 이쪽 표면에 모여 있고, 전기장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V2, V1이라 그러면은, 저기,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V2에서 V1을 여기와 여기의 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면은, 여기가 1번 점이고, 여기 2번 점입니다. 그럼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 이렇게 쭉 움직여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고, 다시 또 이만큼에다가 전기장에다가 델타 L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고, 움직이는 방향 델타 L은 이쪽 방향이니까 코사인 테타는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결국엔 시그마 전기장 크기에다가 델타 L을 더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거리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T가 됩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